청각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할게요. 우리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예적인 인지 능력 측면에서 엄청나게 큰데 지금 엄청나게 덜 사용하고 있는 분야가 이 청각과 촉각 인터페이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그 중에서도 특히 비주얼 유저 인터페이스 (MIUI라고) 얘기를 보이스 MIUI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는 AUI라고도 얘기를 해요. 오디오 유저 인터페이스. 보통은 AUI라는 말로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AUI는 그 안에 언어적인 요소들하고 비언어적인 요소들로 나누어서 청각적인 자극을 통해서 사용자들한테 구조와 기능과 가치를 전달하는 그런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각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갖다가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최근에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Conversational User Interface 또는 CUI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음성을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또한 챗봇처럼 텍스트를 통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Conversational User Interface라는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자연어 대화를 갖다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컨버세이션을 설계한다? 그게 무슨 말이지? 좀 잘 탁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갈 때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내 이야기의 구조가 어떻게 흘러갈 건가에 대해서 별로 설계 안 하죠. 설계 안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기계로 하여금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려면 그런 대화의 구조를 설계하는 것, 또 톤과 매너를 설계하는 것이 시각적인 설계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활성화되고 생성형 AI가 이제 널리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특히 많이들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다이얼로그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대화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러면은 아까 그 시각 설계를 할 때는 디자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고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은 대화를 설계하는 거는 누가 잘하나? 국문과에서 잘하나? 국문과에서 잘할까? 모르죠, 우리가. 어디서 잘하는지. 근데 나는 그것도 동일한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우리가 시각 설계를 할 때 꼭 디자인 백그라운드 가져야만 시각 설계를 잘할 수 있다가 아닌 것처럼, 대화 설계를 할 때에도 우리가 꼭 국문과나 영문과나 이런 문과를 나와야지 우리가 대화 설계를 잘한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에서 시각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도처에 깔린 게 베스트 케이스들인데, 걔네들이 갖다 보고서 그 비슷한, 우리랑 업종이 비슷한 쪽을 하나 잡아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케이스 스타디하면 제일 빨리 배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대화 설계도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대화 에이전트를 하나를 잡아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배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요새 조금 더 업데이트가 돼서 요새는 프롬프트 설계라고 그러죠. 그래서 생성형 AI에 어떤 형태의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제공해 줌으로써 그 생성형 AI가 내가 딱 원하는 스타일의 원하는 답을 해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걸 갖다가 뭐 프롬프트 설계 또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가장 잘 대화를 나누는지 그런 거에 대한 샘플 케이스를 보고 배우는 게 가장 크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하는 거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요. 그런 가이드라인들이 사람과 인공지능 간에 대화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사람하고 대화 잘하는 사람이 인공지능하고도 대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그런 원칙을 갖다가 이렇게 CUI의 원칙이라고 해서 품질, 양, 관련성, 매너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원칙을 제시를 해요. 이게 1975년도에 나온 가이드라인이 옛날에 그러니까 그 AI 생성형 AI 나오기 한 30년 전에 나온 얘기, 40년 전에 나온 얘기, 40년 전에 나온 얘기지만 이건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 협동의 원리인데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왼쪽에 있는 게 사람과의 대화 원칙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AI와의 대화 원칙이에요. 그러면은 왼쪽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진실이라고 믿는 것만 말하기, 오른쪽에 있는 객관적으로 입증된 것만 말하기, 이거는 둘 다 비슷한 형태로 품질, 대화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말 저런 말 떠버리지 말고 딱 정확하게 근거를 댈 수 있는 말만 해라 이거죠.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얘기하고 과하게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제를 갖다 벗어나지 말아라.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대화를 해라. 오늘 아침에 굉장히 재밌는 세션을 했는데 뭐를 했냐면은 어린아이 중에서 ADHD를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걸 디지털 치료제로 만들어서 전문가 자문을 받으려고 여기 우리 생과대에 있는 그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에서 자문회의를 했댔어요. 그래가지고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이제 보이스 에이전트인데 그 보이스 에이전트가 발화하는 걸 갖다가 유치원 원감 선생님한테 들려드렸어요. 우리 원감 선생님이 질색을 하시면서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유치원 애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 새로 다시 만들어 와라. 그런 말씀을 갖다 하셔가지고 우리 지금 개발팀이 얼굴이 사색이 돼서 돌아갔는데 마찬가지로 이런 해당되는 사람의 현재 상태를 잘 이해하고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맞는 대화를 갖다 진행하는 게 매너 측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화형 인터페이스는 뭐 우울증 치료 챗봇이나 아까 이야기했던 인지기능 강화 챗봇이나 이런 챗봇의 형태로 제공이 되기도 하고요. 촉각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굉장히 좀 늦이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스마트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재활 운동, 상지 재활 운동을 위해서 사용하는 서비스인데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지 못해요. 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촉각 인터페이스만큼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인텍트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특히 웨어러블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번에 이제 큰 프로젝트를 우리 캐티라고 하는 전자부품연구원하고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제 그 프로젝트는 청년들의 우울, 불안, 자살 자해를 사전에 감지해서 그 즉시적으로 인터벤션을 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그런 과제를 갖다가 캐티랑 같이 개발을 해요. 베이스가 되는 건 여러분 혹시 그 가민이라는 거 차고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 가민이라는 운동선수들 많이 차는 웨어러블이 있는데
그게 디바이스, 타겟 디바이스고 그 타겟 디바이스를 우리가 활용하는 이유는 이 가민이 이 촉각 인터페이스 메시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가민을 통해서 이 촉각 인터페이스를 활용해서 시스템 구조나 기능을 갖다 설명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IT 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시각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이 그 서드 파티한테 요구하는 이 화면 설계 지침은 이게 낫던데 1989년도에 내가 CMU에 박사학위 하러 갔더니 제일 처음에 수업 시간에 주는 게 애플의 유저 매뉴얼, 설계 매뉴얼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박사학위 제일 첫 번째 공부를 했던 건데 아직도 그게 업데이트돼서 계속 오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스탠다드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쳐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각적 가이드라인을 갖다 찾고 싶으면 애플사 가이드, 비주얼 가이드라인을 보면 되고요. 보이스적인 구글이 굉장히 그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어서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보고서 진행할 수 있고요. 대화 인터페이스에 대한 이런 가이드라인, 그 다음에 촉각은 애플 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햅틱과 관련된 디자인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서 그걸 갖다 참여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청각과 촉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덜 사용되고 있는, 언더 유틸라이즈 되고 있는 모달리티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청각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화형의 대화를 설계하고 그 대화를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쪽은 앞으로 가능성이 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일 수 있다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